네, 우리 한번 일단 지난번 과제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702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수학적 귀납법이지 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조화 수열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좀 얘기했었을 거야.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다라고 하는 형태들, 좀 특이한 형태들이니까 좀 폭을 넓게 일단 입혀두는 것 자체를 일단 처음에는 추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복습하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 유형들에 대한 게 완전히 이제 낯이 익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1702번에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BN과 AN이라는 두 개의 수열을 지금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가조건에서 일단은 지금 BN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 B의 나중항이지 n 더하기 2번째 항이 2배의 B의 n 더하기 가운데 항의 2배를 빼고 그 다음에 BN을 더해서 0과 같다. 이거 이항시키고 정리했을 때 이 BN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등차 중항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식과 일치하는 거지.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에 앞항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 B에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일단 가조건에서 우리가 정보를 취할 수가 있어. 근데 나조건에서는 수열 4부터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수열을 제시를 하고 있어. 4, 그 다음에 A1, A2, A3, 그리고 AN, 그리고 맨 마지막은 70까지. 그런데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은 185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수열은 수열 BN의 일부를 중간에 빠지는 항이 없이 순서대로 가져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차 수열이야 BN이. 근데 지금 현재 여기 A1부터 해서 AN까지에 대해서 이 지금 전체 숫자 있잖아. 지금 n 더하기 2개지. 이 n 더하기 2개의 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가 바로 지금 현재 이 BN이라는 수열의 몇 번째 항이래. 뭐 예를 들면 B의 K번째 항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B의 K 플러스 1번째 항이고 K 플러스 2번째 항. 그리고 얘는 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n 더하기 2번째 항으로 이제 뒤의 항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애가 바로 70이다라고 제시돼 있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것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한테 정보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만 좀 뭐 복잡하게 해놨다 뿐이지 결론은 BN이 등차 수열이니까 이것을 B의 뭐 n번째, K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역시 같은 공차를 보이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제시를 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부를 주어줬고 어차피 항의 개수도 알고 있고 합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있잖아. 바로 여기 있는 n 더하기 2개의 숫자들의 총합은 2분의 등차 수열의 합,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고 그 다음에 첫 항과 끝 항에 대한 합을 알 수가 있잖아. 이걸 계산한 결과가 바로 1850이다라고 주어지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걸 만족하는 n을 찾도록 하자. 자, 이거 74 반으로 먼저 나누면 37. 그럼 1850을 37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몫을 정하면 5? 35 딱 나오죠? 네, 그럼 50. 그러니까 한마디로 n 더하기 2가 50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는 48이다 라는 것을 전부 찾아낼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또 할 수 있는 거, 그럼 이 수열은 과연 공차가 얼마짜리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찾을 수 있겠지. 공차 D를 찾을 수가 있어. 거기서 요구한 게 바로 A의 14라는 항을 지금 요구를 했으니까 공차 D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70이라는 항은 여기는 첫 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차를 항이 n 더하기 2번째 항이기는 하지만 n 더하기 1만큼을 공차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여기서 n이 48이라고 찾았으니까 이거 49D야. 그래서 이거 이항하면 30, 76, 66 49D. 네, 그러므로 D는 49분의 66이다 까지는 나오지. 뭐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미 거기 분수 형태라고 일부를 해놓고 있어서. 그리고 이거 한 번호에 항상 집중하도록 하자. 여기는 A14라는 애는 바로 얘를 첫 항으로 하는 이 수열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15번째 항이다. 얘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첫 항에 해당하는 4, 저기 주어진 첫 항 기준으로 본다면 공차 D를 14번만큼을 더해야지만 나오는 애예요. 네, 15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14 곱하기 49분의 66이다. 네, 7, 2 그러면 7분의 130
7분의 28. 네, 약분 안 되니까 네, 바로 P하고 Q가 7과 560이다라고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708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첫 번째 항은 2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 자, 수열의 귀납적 점이지 전파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관계식 이전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다음 항이 결정되는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이야. 네, 그럼 이거는 공비가 2라는 걸 또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서 지금 사실 이거 두 가지 정보면 이 등비 수열은 일반항 AN도 무엇이다 라는 것도 잡아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T의 N은 A1부터 시작해서 A2, A3 다 곱해 A의 N까지 이것을 TN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일단 T의 10인데 이게 이제 로그에 이제 취해져 있는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상수거든. 근데 T의 10은 그러면 첫 항부터 해서 10번째 항까지를 다 곱하라는 얘기인데 이 수열의 형태를 보니까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반 항을 구하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게 2의 n제곱의 형태가 나오거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 이제 취해서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2의 1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그다음 2의 세제곱, 마지막 건 2의 10제곱까지를 지금 우리한테 다 곱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또한 지수법칙에 의해 얘는 지수에 있는 1에서부터 10까지를 다 더한 55제곱이다 라는 것으로서 t의 펜을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상태지. 네, 그래서 여기다 로그 2, 위치 2 로그를 취하자. 펜. 네, 얘는 로그 2의 55제곱이고 결과는 55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다. 네, 여기서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핵심은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문제지. 그 다음은 그냥 우리가 봤던 등비 수열과 로그에 대한 성질을 그냥 합쳐놓은 문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711번은 네,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다 한번 쓸까요? 네, 수열 AM에 대해서 첫 항은 88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나중항 A의 n 더하기 1번째 항이 이전 항에다가 3을 빼면 됩니다. 언제만 그러냐면 이거는 이전 항이 65보다 이상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 항이 65보다 더 이상의 값을 갖기만 하면 무조건 3을 빼서 다음 항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 빼고 3 빼고 하면은 항이 계속 줄어들게 되겠지. 그런데 또 AN이 65보다 만약에 작아졌다면 그러면 그 이전 항에다가 또 역시 2분의 1배를 하래. 그럼 얘는 항의 크기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역할을 갖는 것 같아. 이전 항에다가 계속 2분의 1배에서 과거하게 되니까 계속 항의 크기는 값은 작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첫 번째 항 시그마 15까지 AN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야. N은 1부터. 그래서 한마디로 첫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수열이 각각이 얼마씩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규칙성을 보고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까 얘기한 규칙 65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일단 상식을 빼서 다음 항을 만들면 되거든. 첫 번째 항 88, 두 번째 항 그냥 여기 털하우스 A2 그러면 85, 그 다음에 A3는 또 82, A4는 79. 언제까지 써야 돼? 상식을 빼야 되는 65까지인데 뭐 얼마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좀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기다가 한 88에서 65까지면 23차이잖아. 그럼 7번을 빼는 거니까 한 8번째 항 정도 있지. 8번째 항이면 여기서 3을 총 7번을 더 빼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면 3 곱하기 7 해서 21을 여기서 빼는 거니까 67이다라는 게 8번째 항에서 나와. 그 다음 9번째 항을 구하면 이게 이제 64로 나오고 비로소 이 64라는 값은 이제 65보다 큰 값이 아니게 됐어. 65보다 작은 값이 됐잖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규칙에 맞춰서 다음 항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째 항은 이제 이거의 반인 32, 11번째 항은 16,
그 다음에 12번째 항은 8, 4, 2, 1, 13, 14, 15. 알차게 그냥 운동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기한 건 전반부 9개의 항,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수열들이잖아. 요것들하고 그다음 뒤에 후반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 각각의 항들의 총합을 구하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9개의 항은 등차 수열로서 그냥 합에 대한 정보를 적도록 합시다. 얘는 항은 알고 있고 첫 항과 끝 항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 9개 그리고 64라는 값과 88이 첫 항과 끝 항에 대한 정보야. 네, 이렇게 더합시다. 그래서 얘는 반 먼저 나누면 32 더하기 44. 이거 지금 이렇게 나누면 76 남는데 여기다가 9를 묶은 거지. 네, 그러면 600 80 76이니까 84라고 나오나? 네, 앞에 거, 요 9개의 수 다 나온 거 있지? 이게 684가 일부의 값이고 그리고 여기 뒤에 1에서부터 30까지 더한 거 있지? 이거 전에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얘기 안 했어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여태까지 하면서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을 했을 건데 이거 1에서부터 시작하는 2의 거듭제곱 단위들 있잖아. 이거 쭉 더하잖아. 그러면 이거의 다음 제곱수가 바로 거듭제곱? 네. 그러니까 이게 2의 5제곱인데 이거의 다음 수인 2의 6제곱이 64가 나오잖아. 거기서 하나 부족한 애가 나온다. 이거 다 더하면 63 나온다. 아니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표현을 해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1에서부터 시작하는 수열의 합을 계산하면 이렇다라는 거. 이거는 증명을 해보이는 게 뭐냐면 그냥 1 더하기 2의 1제곱, 2의 제곱, 그냥 2의 n제곱. 이거를 합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공비 2 빼기 1분에 나오고 첫 항 1이고 지금 항의 개수를 n 더하기 1개로 잡은 상황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 계산한 결과 이게 n 더하기 1제곱 빼기 1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부터 시작해서 2의 몇 제곱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얘는 2의 다음 거 거듭제곱 한 거에서 하나를 뺀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1부터 시작해서 2의 5제곱까지를 계산을 한 결과는 2의 6제곱에다가 1 뺀 거랑 똑같다. 네, 그래서 얘는 64. 두 개 더한 것이 711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갑자기 1700이 됐어? 네, 712번 보도록 합시다. 세포를 1에 배양하면 그 세포 중 20%는 죽는다. 나머지는 각각 10개의 세포로 분열이 된다. 이때 이 세포 10개를 10회 배양했을 때 이 세포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이제 세포가 몇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 세포를 내가 배양을 하면은 그냥 그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할게. 횟수상으로 봤을 때 1회 배양을 하잖아. 할 때마다 20%는 죽어. 그럼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그 살아남은 80%는 바로 곱하기 10배만큼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마리를 그냥 처음에 배양을 했으면은 8마리가 살아남았지만 그게 10마리씩으로 늘어나니까 80마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이 관계식을 우리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의 관계로 하기보다는 지금 n번째 배양 후 남아있는 세포의 개체수, 세포 수라고 하자. 그것을 A의 n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번만 더 배양을 하면 n 더하기 1번째 배양을 하게 되잖아. 그럼 배양 후 남아있는 세포의 수 그것을 우리는 A의 n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식을 바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규칙이 있잖아. 아까 현재 남아있는 세포수 여기서 1에 더 배양할 때마다 무조건 80%는 살아남고 곱하기 10해서 개체수가 늘어나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리가 하나씩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기존에 남아있던 세포수가 있다.
여기서 일단 80%만 살려드리자. 100분의 80. 자, 그러면 80%가 살아남았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10마리씩으로 불어나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이것이 바로 이 상태에서 1회 더 배양했을 때 살아남는 세포의 수인 A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나중 항이 이전 항에다가 바로 8을 곱한 것이랑 같다라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하나가 탄생을 해버리는 거야. 귀납적으로 정리를 시키는 단계이지. 근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 참고로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 거기서 이때 세포 10개를 10회 배양을 하자라고 해서 첫 항에다가 10 쓰잖아. 이거 망한다. 틀려 다. 왜냐면 A1을 지금 잘 봐. A1을 내가 지금 AN을 이 상태로 정리를 했잖아. 그럼 A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니까 한 번 배양 후 남아있는 세포의 수 이게 바로 A1 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주어진 거 10마리라고 주어진 건 아직 배양하기의 전 단계잖아. 그러니까 10마리를 처음에 제공을 했어. 그럼 거기서 1에 배양을 해. 그럼 1에 배양하면은 바로 이 규칙에 따르면 80마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80마리 그것이 바로 여기서의 초기값이 첫 항에 나와야 될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첫 항에 대한 거 이거 항상 활용 문제 있잖아. 귀납적으로 정리하는 거에서는 아직 시작하기 전 단계인지 아니면 한 번 실행한 후를 내가 첫 항으로 둔 건지 아니면 실행하기 전 단계 얘를 첫 항으로 둔 건지 이거에 대한 것을 되게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줘야 돼. 물론 얘를 첫 항을 80이 아니라 10으로 해도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지. 뭐냐면은 그럼 여기서 10회 배양했을 때 이 세포의 개수를 구할 때 있어서 여기서 이걸 첫 항으로 두고 싶어. 그러면 이 수열의 11번째 항을 구하면 답이 나오긴 하지. 그렇게 해석을 별도로 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이미 이 말을 써놨잖아. 그럼 이 말을 쓴 거대로라면 여기서 연관한 첫 항은 바로 얘로 해석하는 게 맞아. 왜냐면 1회 배양 후에 남아있는 세포의 수를 첫 항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첫 항은 80이고 그러면 첫 항 80 곱하기 공비 8에 n-1제곱을 하면 이것이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탄생을 하잖아. 10번째 항이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10 대입하면 되겠죠 이제. 네. 답의 형식은 다 10 곱하기로 나와 있네. A10은 8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다 10 대입하면 8의 9제곱. 그래서 얘는 8의 10제곱 곱하기 10이다. 네. 대체수가 3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8의 10제곱이면 2의 30제곱이니까 마리수가 기본적으로 100억이 넘어가네. 100억 마리가 넘어가네. 10마리로 시작했는데 100억 마리가 넘어갔다. 이게 만약에 그냥 세포가 아니라 세균, 박테리아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면 바꾼다면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무시한 거를 현미경으로 딱 이제 들여다보고 재밌겠지. 자, 수열 AN이 있습니다. AN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이다. 네, 이 문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 이 5번째 항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그때 아까 저기 건이 그 책에 숙제공사하면서 보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대입해라 이렇게 이제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말을 그대로 써놨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잖아. A n 더하기 1이 있다. 나중항이 있다. 근데 이전 항에다가 n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을 더했다. 네. 이것을 만족할 때 5번째 항을 찾아라. 이것이 문제의 목표야. 그럼 사실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하면 그냥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두 번째 항이 알아서 나오는 거고 2 대입하면은 두 번째 항을 가지고 세 번째 항을 구하는 거고 3 대입하면 또 그렇게 구하는 거고 5번째 항 정도야 여기 n에다가 1, 2, 3, 4까지만 대입하면 연쇄적으로 다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쇄작용이라고 했었지. 1을 알면 2를 알고 2를 알면 3을 알고 이렇게 하나씩 추적하는 거니까 원래 그 취지대로 한다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목표 이것이 5번째 항이 아니라 한 30번째 항이면 그 짓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물론 이제 이 취지는 가장 기본은 이런 거 찾는 게 원래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는 n번째 항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일반화까지 시켜줘야 되니까 우리가 1, 2, 3, 4 대입하는 방법만으로는 이것이 아닌 좀 더 확장된 문제는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 기술을 얘기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n에다가 순서대로 1부터 대입해서 몇 개 이렇게 싹 다 더하는 거 있었잖아. 혹시 그 방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무슨 방법? 다 모르는구나. 네. 현재 여기다 n에다가 1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2 대입하면 a3는 하나씩 늘리면 되지 크기를 a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a4는 a3 더하기 3, 4분의 1 다섯 번째 항 구하는 게 목표면 딱 여기까지만 쓰면 되잖아. 4, 5분의 1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싹 다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라. 혹은 상황에 따라서 이 형태에 따라서는 곱하기가 이제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그때 뭐 무슨 뭐 합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 방법 그냥 내가 그건 내가 옛날에 쓰던 말이니까 옛날에 쓰던 말인데 확실하진 않다 막 이렇게 되게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봤다. 그 말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그 말을 내가 안 쓰려고 그래서 금지돼.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 네, 그때 이제 얘기했었던. 그래서 이거 그냥 n에다가 1부터 4까지 대입한 다음에 그냥 합이라고 하자. 다 더합시다. 이거 좌변끼리 다 더하고 우변끼리 다 더하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잖아. 양변에 똑같이 더해지고 있는 수거되는 형태. A2, A2, A3, A3. 분명히 옛날에 그거 어디선가 보고서 썼던 말인데 참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래서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좌변에는 다섯 번째 항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A1 하나가 남고 이제 얘네들 다 더하는 건 남지만 이거 더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더할 것이냐 라는 걸 이제 요령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부분 분수라고 해주면 되지. 네, 여기 밑에다 써놓을까 이거?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과 같다.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과 같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과 같고 4분의 1 빼기 5분의 1과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걸 다 더하면 어차피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알아서 소거가 된다. 남는 것은 1과 그 다음에 빼기 5분의 1 하나만 남잖아. 첫 항은 아까 마이너스 2래. 그리고 여기다 5분의 4를 더하면 된다니까 네,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6이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네, 이 방법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쓰는 방법이다. 기술적인 부분을 확보를 해달라고 했었잖아. 맞죠? 네. 자, 718번 다음 721번 들어가 봅시다. 네, 21번이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것을 이제 곱하기로 바꿔야 되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합이 아니라 구분. 자, 주어진 거 바로 쓰도록 하자. 첫 번째 항은 1이 난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n 더하기 2분의 n을 곱해서 항상 다음 항을 결정을 짓자. 구분하는 것은 여기처럼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곱하기 형태라는 건 좀 차이점이지. 얘랑 얘를 곱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그러니까 첫 항부터 20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다가 나열해서 표현한다고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뭔 소리냐면 지금 현재 여기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 A2는 3분의 1배의 A1 2 대입하면 4분의 2배의 A2 A4는 5분의 3배의 A3 몇 개만 더 쓸게요. 6분의 4배의 A4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 몇 번째 특정 항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n번째 항을 원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쓰는 게 약간 달라져야 되잖아. 근데 현재 여기서는 2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해서 얘를 20번째 항으로 종결을 시켜버린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내가 20번째 항 하나만 써볼게. 그럼 얘는 21분의 19 규칙이 얘보다 하나 크고 하나 작고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곱하는 거잖아. 우리 이걸 곱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AK가
즉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다 전부 다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20번째 항 자체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지 그들의 합을 찾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거 해봤자 20번째 항 하나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얘를 일반화시킨 바로 이 일반항에 대한 개념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을 20번째 항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100번째 항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 이거 맨 마지막 거 수정할게요. 바로 얘는 끝내는 걸 AN은 n 더하기 1분의 얘보다 하나 더 크고 하나 더 작고 그리고 하나 이전의 항. 네, 여기다가 n-1, n-1, n-1을 대입해서 마무리를 쓴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면 그럼 양변이 똑같이 곱해지고 있는 항들이 있잖아. A2, A2, A3, A3 소거되고 A4도 소거되고 이것도 다 곱하면 소거가 되는 애들 알아서 다 없어지는 애들. 남는 것은 좌변에 AN 하나 남고 그리고 우변에는 첫항 1이니까 이건 무시하자. 어차피. 그럼 남는 것들은 얘네들을 다 곱한 정도인 형태가 남잖아. 3분의 1, 3분의 2, 5분의 3 하나씩 밀려서지 6분의 4 n 더하기 1분의 n-1 없어지는 것은 최초 약분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3 그다음 4 이렇게 약분되기 시작해. 그럼 3보다 이상의 것들 다 없어지는 거 예상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분자에 남는 거 항상 대칭령 남는 거 신경 쓰자라고 했던 형태지. 남는 것은 분자에 지금 제일 작은 수 1과 2가 남았다. 그럼 분모에 남는 것은 제일 큰 쪽에 있는 거 n 더하기 1 그리고 이게 앞에 1, 2가 연속된 두 수가 남는 거잖아. 그럼 맨 뒤에 남는 것도 연속된 두 개가 남아야 된다고 했지. n 더하기 1 그리고 그 앞에 작은 거 n 하나가 더 남아야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일반항 AN을 찾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지. K 더하기 1분의 2. 네, 역시 부분 분수로 마무리해줘야 되는 타입이지. 그리고 이런 거 부분 분수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 생각하고 제일 작은 거, 뭐 큰 거 하나씩만 써서 그냥 계산하기도 한다고 했잖아. 여기 두 개 있는 거는 앞에 남겨놓는다. 그리고 1 대입해서 1분의 1 하나 남고 맨 뒤에는 21분의 1 이거 하나 남는 형태야. 이걸로 계산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이거 냅시다. 졸지 마. 졸려하는 것 같은데? 네. 집중하시면은 내가 빨리빨리. 천이 맞구나. 네, 맞아요. 근데 네. 아니 또 이런 건 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 옛날에 나보고 어떤 그 친한 형, 그 동네 형이 맨날 나보고 하는 말이 성격이 더러워서 나보고 살 안 찐다고. 옛날에 그 형님 내가 초창기 만났을 때 내가 되게 말랐을 때였거든. 뭐 말랐지. 애는 안 나왔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술자리를 이제 거의 되게 자주 가졌었을 때였으니까. 근데 맨날 술 먹고 그래도 어쨌든 살은 별로 안 쪘었어. 어쨌든 그때.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전? 인것 같다. 근데 맨날 뭐 얘기만 하면은 쟤는 성격이 나빠갖고 살이 안 찐다. 네, 2개. 그래, 그렇다고 합시다. 자, 이 문제 1724번하고 비슷한 라인이 그 1723번. 그것도 느낌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일단 여기서도 일반한 AN을 찾는 것 자체가 일단 필요할 거 아니야? 네,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 얘도 역시 아까처럼 AN과 어떤 곱, n에 대한 시간하고 곱해져 있는 상태로 다음항을 정리하는 단계잖아. n에다가 1부터 싹 대입하는 거 똑같이 목표로 한번 잡아볼 거야. 자, n에다가 1 대입해서 A2는 1A1, A3는 2A2, A4는 3A3, AN은 하나 작은 거지, n-1 대입한 거, 여기다 n-1 그리고 a에 n-1 싹 다 곱해라. 그러면 곱하면 일단 같이 곱해져 있는 항들 A2, A2, 2야 2. 네, A3, A3, A4, A4, AN-1, AN-1는 없앨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남는 거를 곱하면 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좌변엔 AN 하나 남고 A1은 1이잖아, 2잖아. 다음 경우. 그럼 용화야, 여기 이거 싹 다 곱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돼? 이거 어떻게 계산해? 64, 24. 24 곱하기 5. n-1 다시 어떻게 곱해? 6분의? 에이, 그거는 갑자기 왜 나와? 그거는 제곱의 합이잖아. 이건 그리고 곱이야. 이게 지금 6분의 얘기한 거 이거잖아. 다르지, 형태가. 이거 뭐라고 나타내면 됩니까? 뭐야,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지? 팩토리얼. 맞아요. 네, 팩토리얼 여기서도 나오는 거 개념이지. 네, 뭐 쓰는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어차피 순열과 조합에서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이잖아. 됐습니까? 네, 바로 뭐 여기서부터 본다면 n-1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n-1 팩토리얼 해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무시무시한 형태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2020까지. 아, 2020년에 만들어진 문제다 라고 생각해야지. 네,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라기보다는 이 책을 뭐 초판 발행했을 때 그때 뭐 해가 2020년이라든가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럼 얘는 얘는 240이 아니라 240 얘를 으로 나는 나머지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별거 아니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얘는 풀어서 쓰게 되면 첫 항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쓸까? 4, 5, 6. 이 정도 한번 써보자. 6번째 항 정도 쓰면 알아서 해결이 되겠지. 6번째. 이걸 다 더하래. 그리고 그것을 240으로 나눠달래.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여기다 1 대입하면은 0팩토리알. 참고로 0팩토리알은 1이다. 0팩토리알은 1이라고 약속했었어 우리 예전에. 그래서 이거는 2야. 아, 그리고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될 건 어차피 초상 여기 있잖아. 좀 좋아. 네.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대입하면 얘도 역시 2야. 세 번째 항은 3 대입하면 2팩 곱하기 2니까 4. 그 다음에 코는 여기다가 3팩이니까 여기다 3 하나 더 곱한 12가 나와야 되지. 이거는 6팩이면 여기가 4팩이 돼서 아까 3팩, 4팩 바뀐 거 곱하기 4 하나만 된 거야. 48. 그 다음 얘는 여기다 5 곱하면 240. 그럼 여기는 6 곱하면 1440.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차피 바로 묘가 A6부터 시작해서 얘는 무조건 240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식이다. 왜냐면 이미 얘가 240인데 얘는 240에다가 6을 곱해서 만들어진 항이 7번째 항이야. 그리고 또 그 다음 항은 여기다 또 7 곱하면 돼. 그 다음 항은 여기다 8 곱하면 돼. 9 곱하고 10 곱하고. 근데 아무리 곱한다고 해도 이미 240은 포함을 한 상태잖아. 다른 말로 하면 240의 배수들이라는 얘기지. 뒤에 있는 항들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은 다 240의 배수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얘네들은 240으로 나누면 다 나눠 떨어지는 애들이야. 어차피 나머지 안 생겨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네, 이것만 다 더해서 240으로 나누면 되잖아. 네, 그러면 48, 50, 68이냐? 네, 다 더한 거 68인데 68은 뭐 240으로 나눠도 그냥 이것 자체가 나머지가 돼야만 하겠지. 네, 이것이 그대로 나머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24번, 26번 들어가자. 네, 26번은 사실 제일 좀 어찌 보면은 좀 경계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지. 네, 왜냐면 물어본 것도 20번째 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 아, 나 순간적으로 핸드폰 찾았어. 네,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기했었던 그 형태의 것이기도 하고, 일단 20번째 항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들고, 이 문제에서 제일 적합한 형태의 문제는 나는 그 밑에 있는 27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충분히 1대입, 2대입, 3대입 정도 해서 다음한 계산 정도는 할 수 있는 형태, 그 정도의 것. 근데 20번째 항을 물어보면 이것은 이 수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것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일 경우, 그때가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추론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다. 뭐 힌트를 그때 좀 제공을 한다면 우리 분수에서도 a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나오면 이걸 분배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얘가 a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렇게 한 묶음 한 묶음씩 분배가 가능하잖아. 네. 약간 그거에 좀 착안을 해서 얘가 3배의 a의 n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AN이다. 그러면 얘가 바로 분모 자리가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더해져 있고 분자에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약간 뭐 형태상으로 봤을 때 여기 분모 분자에 둘 다 AN이 있는 게 좀 꼴보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둘 다 한번 역수를 해보자. 약간 그것이 어찌 보면 좀 하나의 이거의 방향성이 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이걸 보고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뜬금없이 역수를 한다는 선택이 그렇게 크게 와닿는 선택은 아니긴 하잖아. 좀 일반적인 선택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형태가 바로 얘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역수가 그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조화 수열의 형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놔야 돼. 잠시만. 되게 좋아한다. 집에 가니까. 나도 집에 보내주면 좀 힘나게 웃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역수를 한번 해보자. n 더하기 1번째 항의 역수는 an분의 3배의 an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하니까 3 더하기 a의 n분의 1 이렇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n번째 항을 역수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항을 역수했어. 근데 그 다음 항이 그 이전 항에다가 3을 더해서 갖다가 성립하는 수열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주어진 이 첫 번째 항도 같이 역수해줘. 그러면 바로 요 지금 역수한 수열이 있잖아. 이거의 첫 번째 항은 2야. 그리고 그 역수한 수열의 공차는 3이야. 이걸 가지고 그 역수한 수열의 n번째 항을 찾는다면, 즉 a의 n분의 1, 이게 바로 이 역수한 수열의 n번째 항이지. 얘를 찾는다면 이놈의 첫 항은 여기다 1 대입한 첫 항은 2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3인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으로 썼다. 이것이다 라고 일반항을 세울 수가 있지. 그리고 이거 분배하면 3n 빼기 1이다 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an은 다시 역수해서 3n 빼기 1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역수에서 일반항을 찾았으면 다시 그에 대한 역수를 취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조화수열 an이 나온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다음에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 n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해보면 몇 개만 대입해보면 사실 규칙이 약간은 보이긴 하거든. 뭐 당장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항을 여기다 1 대입해서 찾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뭐 5분의 1 이렇게 나왔겠지. 그 다음 뭐 세 번째 항 찾아보면 8분의 1 나오고, 네 번째 항도 찾아보면 11분의 1 나오거든. 그러면 이 규칙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칙성, 분모가 30 늘어나네? 약간 이런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를 대입해서 찾는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그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물론 일부 4개만 판단해서 30번째 항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근데 그 오류를 뭐 찾는데 이런 문제에서 당연히 피해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지. 이따가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볼 거야. 5문제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자, 1733번. 1733번. 자, 수열 이전항과 나중항을 더합시다. 그랬더니 n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ak를 찾아. 답이 100인가? 33번이요? 네, 맞아요. 네. 자, 얘를 100이라고 예측한 거는 이거를 나열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첫 항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없냐? 아, 없네. 네, 근데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어차피 왜냐면 내가 여기다 1을 대입하잖아. A1 더하기 A2는 1이다. 이게 나온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럼 n에다가 그 다음에 2를 대입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3을 대입하는 게 그 다음 선택이 좋아. 왜냐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그럼 A3 더하기 A4는 3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은 3 대입했으니까 그 다음이 4가 아니라 그 다음 5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A5 더하기 A6는 5가 나오겠지. 여기다 5 대입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7. 뭐 이렇게 대입한 이유가 있지.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바로 첫 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하잖아. 네,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상태야. 근데 방금 여기다 1 대입해서 얻은 거 이 두 개의 항의 합이 1이라는 걸 찾았어. 그 다음 얘네 둘의 합은 3이라는 걸 찾았어. 그 다음 5번째 항, 6번째 항은 5고 그 다음은 7이고. 근데 총 항의 개수는 원래 20개잖아. 근데 20개를 내가 2개씩 묶었을 때 그 값의 합이 1, 3, 5, 7, 9 이렇게 홀수 단위로 나가고 있어. 마지막 거 굳이 쓴다고 하면 얘는 19까지 아마 가게 될 거야. 왜냐면 묶음이 10개거든, 묶음이. 그러면 1씩 3, 5, 7 홀수 10번째 홀수를 쓰는 거니까 19가 마지막 마무리 숫자야. 그리고 이들의 합은 100이 된다. 뭐 등차 수열에 이거 항이 10개거든 지금 현재. 그리고 공차 D에 대한 정보나 뭐 첫항 끝항에 대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 합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얘기했었잖아. 뭐 1부터 시작하는 홀수들의 합은 마지막 항의 번호에 그거의 제곱수하고 똑같다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의 제곱, 이렇게 더하면 3의 제곱, 이렇게 더하면 4의 제곱. 그리고 이거 10개를 다 더한 거 있잖아. 이걸 다 더한 것은 10의 제곱인 100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판단하게 되죠. 뭐 어차피 이건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적절한 선택 얘네다가 1, 3, 5, 7, 9만 대입해서 다 더한 것을 하면 문제에서 일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네. 좀 생각을 살짝만 좀 틀어주는 게 필요한 문제겠지. 37번. 뭡니까? 네, 시그마 1737번.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20까지의 an을 필요로 한다. 네, 첫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필요하고 하겠지. 그런데 2배의 an 더하기 n은 p가 성립하네. 이 말은 지금 n에다가 어떤 자연수 n은 1보다 이상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이건 무조건 이 값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의 A10의 값을 구하라. 문제 좀 새로운데 그냥 무작정 A10을 대입해서 그냥 하나만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문제 타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 그냥 대입해봐야지.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다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잖아. 그러면 2a1 더하기 1은 p,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a2 더하기 2는 p, 3 대입하면 2배의 a3 더하기 3은 p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숫자를 마지막 걸 난 20으로 잡을 거야. 왜냐면 바로 요거에 대한 정보랑 20을 대입하면 2배의 a의 20 더하기 20은 p다. 그러면 지금 1에서부터 20까지 대입했으니까 총 20개의 등식을 일단 표현을 한 상태야. 다 더하자. 그럼 이대로 더하면 아까처럼 뭐 속어내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있는 놈들 있잖아. 이거 다 더하면 2배의 A1, A2, A3 더해서 A20까지 가. 그리고 1부터 20까지 다 더해진 거 이거는 210 나오는 값이야. 1부터 20까지 자연수야. 그리고 우변에 있는 것 있잖아. P 더하기 P, 쌍P 더하기 P는 3P. 네. P가 20개면은 점수로는 1점이 난 거야. 11점. P가 20개가 나오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아마 P각이 써져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P가 승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P가 20개가 확률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지. 안 들어가면 돼. 네. 파트페가 1부터 10까지 B가 11거니까 아니다 12. 총 P가 계산하면은 합산하면은 12다 쌍P 뭐 이런 거까지 하면 P가 다 합하면 한 30개도 넘어갈 거야. 그리고 그 보너스 기는 네. 아무튼 P가 20개면은 20P. 네. 근데 현재 여기 아까 A1에서 A20까지 한 이게 바로 아까 여기서 P라고 적용을 시켜줬던 애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쌍P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네. 네. 그리고 그만 칠게. 네, 18P는 210것 같다. 그러므로 P는 이거 구하는 게 핵심이기는 하겠다. 이것만 구하면 다 되나 보다. 근데 이거 6으로 나눠지지. 6 38에 6, 5, 30, 6, 3, 18. 네, 자 P는 3분의 35인데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2배의 AN 더하기 N은 3분의 35이고 그럼 여기서 AN은 그냥 2배의 AN 쓸게. 3분의 35 빼기 N이다 라는 것까지가 나오잖아. N에 대한 일반화를 식을 쓴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면 10번째 항을 원하니까 여기다 10 대입해버려. 10번째 항의 2배는 여기다가 10을 뺐다. 3분의 30을 빼니까 3분의 5가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A10은 6분의 5다. 네, 되게 약간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인 것 같아. 아니, 뭐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르겠다. 내가 수원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원래 문제는 계속 많이 보다 보면은 그 문제도 추세라는 게 좀 있어서 과거에 이런 형태들이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 한동안 또 그런 문제들 보면은 또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새롭게 막 등장을 해. 근데 한 번, 두 번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막 여러 문제집에서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 그런 문제 타입일 수도 있어. 1739번. 첫째 항이 A인 수열 A의 모든 자연수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네.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그리고 3의 배수가 맞는 경우와 근데 A의 15가 43이다. 그랬을 때 A 값은 15번째야. 자, 이 수열의 규칙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냐면 나중항을 결정을 짓는데 만약에 한 번호 있잖아. N이 3의 배수이면 즉 여기다 3K가 아니면 이렇게 쓸게. 3의 배수가 아니면 규칙은 항상 이전 항에다가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2를 해서 더해라. 즉 만약에 여기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건 2가 더해지는지 빼지는지 이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한 번호가 3의 배수의 형태를 갖춘다면 즉 n번째 항의 이 한 번호 말하는 거야. 이게 3의 배수면 그럼 그 다음 항을 결정 지을 때는 무조건 플러스 1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첫째 항은 A라고 나왔으니까 첫째 항부터 시작할 거야. 이거 A야.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항 잘 봐라. 자, 두 번째 항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거 기존에 한 번도 있지. 이거 얘 일단 3의 배수 아니잖아. 그럼 이거 위에 거에 규칙대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한 거잖아. 1.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2가 빠지는 거지. 여기는 2가 빠져야 돼. 근데 A3를 가잖아? 그럼 역시 얘도 이전에 거 A2라는 것이 여기 n에다 2를 대입하면 2는 3의 배수가 아닌 애잖아.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번에는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2를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전 항,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A 빼기 2였었는데 여기다 플러스 2를 하니까 또다시 A가 될 거야. 자, 이제 네 번째 항을 오더라. 자, 이제 얘가 바로 세 번째 항이 3의 배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여기다 1을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항 할 때 그리고 여섯 번째 항 할 때는 또다시 한 번은 얘에다가 또 한 번은 또 얘에다가 그러니까 현재 이 4라는 애가 3의 배수가 아니고 5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다음 항을 만들 때는 무조건 이 위의 규칙에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 4는 짝수니까 이번에 2를 더하는 게 되고 여기 5는 홀수니까 이 다음 항을 만들 때는 또 여기에 2를 빼는 형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 4 대입하면은 얘는 A의 4 플러스 2 여기다 4를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이 위에 거에다가 2 더하면 A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데 이 여섯 번째 항은 또 A 4에다가 5에다가 여기다 5 대입한 거니까 이번에는 빼기 2가 돼야 되니까 다시 또 원상 복구 시켜버린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여기서 2를 한 번은 더하고 빼고 물론 위에서는 빼고 더하고 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중간에 있는 항들 있잖아. 3의 배수가 아닐 때 그러니까 이 이전의 항 번호가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얘네들을 전부 다 한 번 2를 더하고 빼고 혹은 빼고 더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같은 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 다음 항을 만들 때 자 여기 3의 배수가 나온 거 이거 있잖아. 얘를 가지고 다음 항을 만들 때인 일곱 번째 항은 여기다 이제 6 대입하면 그러면 여섯 번째 항에다 1을 더한 거니까 이제 A 더하기 2로 올라가거든.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것들이야 지금. 이렇게 그 중간에서 한 번 더하기 2 빼기 2 해서 어차피 상쇄시키는 과정이 항상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의하면 이제 A 10을 구하잖아. 그럼 이거는 분명히 여기다 1을 하나 더한 A 더하기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13번째 항으로 넘어가면 얘는 한 번 더 더해서 4가 될 것이고 왜냐면 3개마다 사이클이 돌아가는 지금 수열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A의 16은 아마도 A 더하기 5까지 올라갈 텐데 문제는 아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15번째 항이었거든. 그럼 15번째 항은 얘로 만들면 되잖아. 자 14번째 항을 만들자. 그럼 얘는 요거에다가 이게 13이 한 번호가 홀수잖아. 13 대입하면 2를 빼야 돼. 근데 15번째 항은 이제 이걸로 만든다. 그럼 얘는 14번째 항에다가 여기다가 14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다시 결론은 이거 A의 13 빼기 2였던 데다 한 번 더 2를 더해서 결론적으로 얘는 A의 13과 같은 항이 나와. 네. A 13 바로 1이죠. A 더하기 3 이게 같은 숫자가 나와. 근데 그게 바로 43이 된다. 이게 43. 네, 4 이항시키면 A는 39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손으로 어느 정도의 노가다 작업을 감수하면 문제가 푸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좀 많은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네, 40번 봅시다. 네, 얘도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전 항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면은 2를 더하고 반으로 나누래. 그리고 홀수면 1을 빼고 반으로 나눠서 다음 항을 결정을 지어라. 이런 규칙을 얘기하고 있어. 자, 그냥 한번 순서대로 써볼게. 이전 항 짝수 나왔지? 그러면 여기 규칙대로라면 이거의 다음 항을 만들 때는
짝수인 항에다가 2를 더해. 그리고 반으로 나눠. 그러면 11 나오지. 근데 이게 다음 항이야. 그다음 홀수 번째 항, 이거 홀수인 항이 나왔어. 여기서 항 번호가 아니라 이 항, 그 수열의 값을 얘기하는 거다. 홀수야?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1대. 그리고 거기다가 반으로 나눠. 그럼 그게 다음 항이야. 그래서 그 규칙대로 쭉 나열해서 써볼게. 홀수니까 1 빼고 반 나누면 5. 또 홀수네. 그러면 또 1 빼. 그리고 또 반으로 나눠. 그러면 2 나오지. 짝수야? 그럼 짝수면은 여기다가 아까 2 더하고 반으로 나누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지. 그다음 플러스 2하고 반으로 나누면 또 2 나와. 근데 또 짝수니까 또 플러스 2하고 반으로 나누면 또 2 나와. 계속 2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라고 했거든. 네, 그러면 앞에 3개는 요거는 따로 더하면 되겠다. 16, 36. 그리고 나머지 7개의 항이 있잖아. 이거는 전부 다 20밖에 안 나오니까 27에 14. 네, 2개 더해서 50. 참 문제. 그치? 별의별 것이 다 있지.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단어를 익히고 나면은 생각보다 뭔가 와 참 지금 내가 뭐 별의별 걸 다 하는구나 뭔가 뭐 이런 느낌의 문제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수에 대한 규칙에 대한 것도 더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일반화라는 작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더 단단해져야만 하는 부분들. 네, 1741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첫째 항은 1이다, 둘째 항은 1이다. 수열 AN이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네. 짝수 번째 항들의 차이는 2 차이 난다. 홀수 번째 항들의 차이는 1 차이가 난다. 네, 가족관에서는 이거 등식으로 바꿔서 이항시켜서 표현을 할게요. 이게 또 이. 자, 가족관에서 주어진 조건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바로 2의 번째 항이다라는 것은 짝수 번째 항을 우리가 보통 지칭할 때 하는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2n 더하기는 다음 짝수 번째 항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뭐 n에다가 간단하게 1부터 대입하면 a2에다가 2를 더하면 1 대입해서 a4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a4 더하기 2를 해서 여기다 2 대입한 a6가 나오는 거고 다음 거는 이제 예상해서 쓸 때 이런 식으로 항들을 추적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네, 이 규칙 하나. 그리고 나조건은 이제 홀수에 대한 규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홀수 번째 항들은 a의 2n 더하기 1이 거기서 a의 2n 빼기 1과 같다. 여기는 추가되는 값은 없어. 그냥 이전의 홀수값과 나중의 홀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a3는 a1과 같고 그 다음 여기다 2 대입하면 a5는 a3랑 같고 그 다음 a7은 a5랑 같고 그 말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홀수 번째 항들의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첫 번째 항은 1이라며 그리고 두 번째 항도 1이라며 네, 근데 구하라는 게 50번째 항을 찾으라고 했거든. 50번째 항 그리고 55번째 항. 근데 미리 정할 수 있는 거 여기 55번째 항은 어차피 홀수번째 항이잖아. 이것은 무조건 첫 항하고 똑같아야 돼. 이건 A1과 같고 1과 똑같다. 모든 홀수번째 항은 다 같으니까. 근데 여기 50번째 항 할 때 있잖아. 이거는 그냥 그래 앞에 1부터 시작해서 다음 항으로 가면 A 그럼 4는 여기다 2 더해서 3이고 그 다음에 A6는 또 여기다 2 더해서 5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여기 50번째 항까지 가려면 이게 몇 번이나 2를 더했는지 이거에 대한 회수에 대한 것도 좀 이런 거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그냥 되게 아깝게 답이 틀려버리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걸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좀 그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아까 n에다가 얼마 대입한 거냐면 1 대입해서 나머지 60이었었지. 만약에 이 끝값을 50으로 만들려면 즉 얘를 50으로 만들려면 그럼 n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냐면 24를 대입하면 되거든.
그럼 마지막에 내가 n에다가 24를 대입하면 a의 50번째 항은 그 이전 항인 48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가 나오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싹 다 더하는 합을 구하잖아. 그럼 이거 역시 이렇게 없어지는 형태가 나오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결과는 그러면 a의 5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2에다가 그다음 2를 싹 더한 건데 이게 2를 몇 번 더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이미 나와 있잖아. 얘네다가 1부터 해서 24까지 대입해서 간 거니까 이거 2를 24번 쓴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 2를 총 24번을 더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바로 20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방법으로 쓴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1 더하기 48, 49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전반부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했던 거 마무리 일단 지을 거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유형 7번부터 시작해서의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그 정리하기 전에 우리 오늘